사람들이 희생자라고 이렇게 누구도 인정해주지 못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 종교가 맞는지 아닌지, 그거보다 먼저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딱 하루만 그 시위대에 합류를 해봐. 완전 달라지거나. 이 노인자들은 침입자다.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너무 창피했었어요. 게다가 공부하고 또 합의를 하면 영웅보다 테러리스트가 돼버리잖아요. 보이스 오브 아시아 피플. 오늘 벌써 미얀마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10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두 분을 모셨는데요.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의 청년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헤이만님, 그리고 학생으로 지금 함께 활동하고 있는 윤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두 분을 신문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가끔 미디어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모르는 이야기 함께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잘 해석되지 않는 것들을 두 분을 모시고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2월 1일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침이었기 때문에 조금 늦장 부리면 자는 시간에 그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났다 했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불현듯 좀 스쳐 지나가거나 그랬나요? 저는 쿠데타 관련해서 그 쿠데타가 발생하는 그 2월 1일 날에 늦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어나다 보니까 그 단톡방에서 막 문자가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면 괜찮냐고, 그리고 또 미얀마에 있는 친구들도 괜찮냐고, 그 아는 한국분이란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질문들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때까지 그냥 현실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쿠데타? 응? 뭐? 이렇게 막 엉뚱하게 이렇게 되어 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자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너 지금 뭐 하냐? 자고 있냐? 근데 미얀마에 지금 아웅산수지를 구금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가. 그런 얘기를 친구가 뭐 했는데 제가 아니 뭐 군부가 왜 쿠데타를 해? 이런 시간에 이렇게 다시 봤는데 친구도 막 아니 온라인 SNS에서 봐라고 지금 뉴스도 다 올라가고 군부가 쿠데타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뭐 빨리 지금 그 가족하고 연락해봐. 지금 미얀마에 인터넷도 안 되고 지금 통화도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빨리 연락해라 했는데 제가 그것을 뭐 못 믿고 있어요. 갑자기 쿠데타라는 것도 생각하고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그것도 뭐 잘 생각할 수 없어서요. 그때는 그냥 친구 말처럼 부모님하고 연락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때는 막 생각이 많이 들어왔어요. 계속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무섭고 두려웠어요. 제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제 기억에 그 쿠데타가 일어나고 한 3일 72시간 정도는 뭐 행동하지 마라, 좀 기다려봐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여론으로 시민들 사이에 있어서 크게 뭔가가 일어나진 않았었던 것 같고, 2월 8일 날 바로 계엄령이 떨어지고 그 후로는 이제 계속되는 뭐 피해 몇 호일, 학살의 몇 호일, 뭐 감금과 체포의 몇 호일 뭐 하는 얘기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시민들의 저항도 거셌고, 그만큼의 군부의 강경 진압 대응도 훨씬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잔인했던 것 같아요. 매번 실은 페이스북 보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너무나 끔찍하고 또 슬픈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혹시 지금도 잊지 못할 어떤 소식 같은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것들이 좀 있으세요? 그동안에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잊지 못할 것 하나만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진이라든지 그 영상들 보는 것도 그런데 특히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 그러면은 그게 더 이게 슬프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정말 그 스스로가 쓸모없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느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 다 잊지 못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아야 돼요. 지금까지 희생당한 사망자들도 그리고 사망자들의 가족들도 다 저희 책임 있기 때문에 하나씩 다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저희의 책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면서 투쟁하는 것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실은 그 일을 직접 겪어가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그 상처이고, 실은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하죠. 가족이 살아있든 가족이 잡혀갔든 가족이 죽었던 간에. 근데 한국에 계시는 미얀마 분들도 미얀마에 계신 분 못지않게 큰 정신적인 어떤 충격들, 상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슬픔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또 미얀마 말로 매번 접하시니까 좀 두 분은 어떻게 괜찮으세요? 마음이랑 정신이 지금 어떻게 좀 잘 견디거나 스스로 다스려가고 계세요? 저도 이렇게 그때 나 처음 일어나고 한 달 동안 밤에 못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밤마다 어떤 사람에게 경찰하고 군인들이 사람들이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사람을 잡혀가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그때는 저희가 뭐 SNS에 막 올리고 어떤 사람 집 앞에 경찰들이 있다. 그렇게 군인들이 있다. 그렇게 하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앞에 가서 경찰들이 그 사람의 잡혀가지 못하고 그렇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뭐 SNS에서 많이 뭐 공유를 해주면 괜찮아서 밤까지 못 잤어요. 미얀마에 그때 1시까지 인터넷이 되니까 한국에서는 2시 반? 그래서 제가 2시 반까지 잠을 못 자고 계속 그렇게 지켜보고 온라인을 지켜보고 그리고 공유를 해주는 것만으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도 뭐 답답하고 지금 더 나가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고 저희가 아무것도 보호를 해줄 수 없는 상태에 제가 계속 사람들에게 니들 시민 불보정을 해라. 그 시위에 나가서 투쟁을 해라. 그런 말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무조건 힘을 해줘야 하지만 제가 SNS에서 안전한 곳에서 그렇게 SNS에 올리는 것이 제 스스로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거 받아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직접 보호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계속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 그런 SNS 활동을 이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안 한다는 것이 아까 윤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시위를 하자, 막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지지를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가라 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도 같은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요즘 많이 욕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막 너무 답답하니까 계속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너무 목숨이 너무 너무 소중하니까 그렇게 막 아무 준비 없이 막 나가다가 허무하게 이렇게 죽어가고 이렇게 잡혀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막 너무 더 이상 나가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한국에서 미얀마 사람들이 못하는 거, 하지 못하는 말, 막 이런 것들을 대신 미얀마의 목소리를 내주는 역할을 하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제 기억에는 날짜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мя오깔라동이 제일 유혈 진압이 심각했던 날이 있었잖아. 그때 제가 밤새 못 잤어요. 그래서 양고는 나는 계속 함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안 잤거든요. 그날 계속 이게 인터넷을 보고 그 미얀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에 안 잤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너무 고맙다 친구야 감사하다 약간 이런 말들이 오니까 오히려 제가 더 슬펐어요. 네. 저도 그래요. 그런 날이 있을 때마다 못 자요. 왜냐면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도 못 자는데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자 그런 마음으로 저도 못 잤어요. 뭐 시위를 같이 하거나 거리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뜬 눈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또 같이 응원도 하고 같이 또
울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실은 시위대와 같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가끔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한참 이제 막 시위가 격렬해지고 막 군부가 뭐 아예 대놓고 막 총을 쏘고 아예 작정하고 사람을 조준해서 이제 뭐 고무총 같은 거 쏘고 할 때 내가 만약에 저 군인 앞에 있다면 저 총뿌리를 보고도 내가 이렇게 앞서서 정말 이렇게 맞서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쿠데타 물러가라고 내가 외칠 수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벌써 2월 1일이니까 4개월째 접어드는 건데 4개월 동안을 그렇게 싸운다? 이거는 굉장히 실은 위대한 것 같아요. 원래 미얀마 시민들 좀 겁도 없고 좀 용감하고 용기 있고 정의에 있어서 이렇게 맞서는 그런 좀 마음의 힘들이 원래 있나요? 아니면 이번이 좀 특별하게 그런 건가요? 저는 특히 이번에 많은 변화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예전과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용감하게 막 책임감 있게, 특히 책임감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자기가 할 일을 다 끝까지 해내가는, 해서 나가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미얀마에 있다면은 내가 과연 지금 한국에 하고 있는 말들, 여러 가지 감정들을 내가 털어내는데 과연 내가 미얀마에 내가 지금 와 있다면은 과연 내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용기를 못 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이 상황을 겪어야 된다면은 정말 이렇게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다, 그거는 네가 해외에 있는 거고 우리랑 또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미얀마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집에 있는 사람이랑 또 길거리에 나가서 현장 시위대에 합류하는 사람이랑 완전 그런 마음이 완전 다르다고. 그래서 SNS에서도 그래서 그런 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집에서만 집 안에 숨어 있으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런 쓸데없는 말들을 공유하지 마. 딱 하루만 시위대에 합류를 해봐. 완전 달라지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청년들만 열심히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한 아줌마들 그리고 이제 정말 가부장제도가 심한 이제 미얀마에서 여성들 이런 분들이 앞장서는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냥 정말 아저씨라고 하는 평범한 분들도 많이 나섰고 그런 어떤 나이를 넘어서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신분을 넘어서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했던 뭐 역할들을 넘어서 모두가 그렇게 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사람들이 뭐 세대가 다르더라도 나이 차이가 다르더라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평화하고 안정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 저희가 예전에 있었던 세대들 간에 있는 갭이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종교들 안에 있는 차이도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위하다가 경찰들이 군인들이 해산시킬 때 애들이 뭐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면 그 안에 있는 집들이 뭐 들어오라고 애들한테 그렇게 지켜줬는데 그 집이 그 이슬람교 집일 수도 있고 그 크리스천티 집일 수도 있고 카톨리즘 집일 수도 있고 보드즘 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그렇게 보고 우리 이 싸움에는 종교도 없고 나이 차이도 없다. 우리는 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 그런 말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을 저도 스스로 물어봤어요.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옆에 총알이 날아간 것을 보면서도 계속 메인라인 나가라는 소리 그리고 군인들에게 욕할 수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 물어봤는데 못할 것 같아서요. 무서워서 뭐 이거 게임 아니라 게임에는 저희 뭐 캐릭터가 죽어갔으면 다시 게임을 시작하면 되는데 저희는 지금 실제로 게임하는 거 아니라서 무서워요. 저도. 근데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친구들은
그냥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은 서로 뭐 얘기를 하면서 힘이 생긴다고 열정이 더 커지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겠다. 옆에 죽어가는 사람 한 명 한 명 그 희생자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루하루 더 빨리 그 끝내야 이런 희생자가 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빨리 용감하게 힘을 세우고 빨리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 그래서 너도 한번 와서 그 투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뭐 시간도 없고 네 그래서 해보면 알 수 있겠다고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투쟁하면 투쟁할수록 무서운 마음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싸울 수 강하게. 있는 용기, 그쵸? 그리고 계속 싸워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들을 더 강하게 네.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의 8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제 죽었고 희생이 되었고 그리고 4천여 명에 또 달하는 시민들이 잡혀갔고 어떤 시민들은 오늘 잡혀가서 내일 시체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어디에서 잡혀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고문을 정말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콧등을 잘려주고 귀가 잘려지고 온갖 전깃줄로 맞아서 등 가죽이 다 벗겨지고 이런 것들도 가끔 보는데 혹시 그러면 그런 분들의 가족이나 좀 그런 당사자들은 어떻게 좀 마을에서 지내고 있는지 소식도 좀 들으세요? 제 주변에서는 그런 심각하게 고문을 당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저는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본 거 그게 다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는 저희는 이렇게 가족들 말고 다른 외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나쁜 짓인지 약간 이런 거를 대중한테 알려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공유를 했는데 이렇게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게 또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긴 하지만은 또 이게 여자에 대한 그런 것이 있잖아. 또 미얀마는 워낙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나중에 이렇게 사회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사람들이 시선이 있잖아요.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거 하지 마라, 공유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당사자도 이렇게 앞으로 더 살아가야 되는데도 가족들도 이렇게 자기 그 자식이 이런 거를 당했는데 이거를 또 대중한테 알려주면 좋겠냐, 약간 이런 입장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런 게 이렇게 공유한다고 이게 창피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쳐도 이거는 너무 용감하게 싸우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약간 이런 편이에요. 그렇게 고문을 받고 나온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은 팔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안 돼서 계속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어떤 상태에는 그것은 제가 SNS에서 봤는데 그 아들이 뭐 잡혀간다는 얘기를 들고 아버지가 뭐 갑자기 놀라서 그 돌아가셨대요.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이렇게 시위자들이 잡혀가면 그 시위자들만 당하는 것보다 그 나머지 그 유가족들도 그것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저희의 입장에서는 뭐 지원을 해주면 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시위한 사람들이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라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간 사람들고 영혼이 들고 근데 저희가 이기면 이 사람들이 영혼이 있지만 저희가 졌다면 그 사람들의 그 인생이 망한질 것 같아요. 사회에서. 왜냐하면 군부가 그 사람들을 정치 범죄자 아니면 그 범죄자들처럼 만들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의 가족이 더 이상 그 사회에서
그 생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 싸움이 저희가 무조건 이겨야 해요. 아니면 지금 잡혀간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잡혀가고 그 나와서 일도 못하는 사람들을 그 더 이상 살아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88 항쟁이나 우리 가장 가깝게 2007년에 네. 정말 많은 학생들 그리고 뭐 종교 지도자 시민들이 실은 돌아가셨잖아요. 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또 죽음의 원인도 모르게 이제 그런 한 시대에 정말 그 산물이 되신 분들이 희생자가 되신 분들이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후배 세대들로서 그런 선배들이 왜 죽었고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잘 기억 못하고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2021년 쿠데타에 맞서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희생되고 또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쪽 가족들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왜 NLD나 2015년도에 아웅산수치가 정권을 잡고도 NLD가 정권을 잡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애써 기록하고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그런 정확한 사인들을 우리가 밝혀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을 왜 처벌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민감한 질문 같지만 어땠어요? 실제로 2015년 그렇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어땠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미얀마의 어떤 게 유명한 정치인 이름이 우미아이 그 1월 1일부터 쿠데타 시작부터 그렇게 그 구금을 당한 분이에요. 그분하고 그 군부 쪽에서 2명 그리고 다른 그 정치인 1명하고 같이 하는 토론회에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앙산수지 국가고문님은 왜 그렇게 뭐 노력을 안 하느냐 생각해보면 뭐 노력이 88 행정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뭐 그 전시를 하겠다는 얘기를 거기에서 나왔지만 근데 아직은 뭐 실제로 행동한 거나 그런 거 저희가 소식을 못 들었어요. 저도 이제야 정치에 대해 잘 알아보려고 그 토론회 같은 거 많이 찾아봤는데 저희 이렇게 정부에서 그때 임시 정부에서 그 노력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의무 쪽에도 그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아직 잘못한 일을 하나도 안 했다. 그래서 그게 군부 쪽에 나오는 2명의 얘기예요. 그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를 못 한다. 그때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그 NLD하고 군부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합의를 하려면 원래 있었던 실수를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그것을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군부는 이거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런 것을 실수가 아니래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서 군부가 어쩔 수 없이 쿠데타를 했다. 군부가 자기만의 의무를 하고 했을 뿐이다.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저희 NLD 쪽에서도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합의가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 또 언급이 있긴 네. 있었군요.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그때 뭐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는 저희가 그 사람들이 나라의 영웅이라는 것을 입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저희 입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정부에서 그거 그 정식으로 오피셜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있네. 근데 그때는 저희가 뭐 몰랐던 세대였으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었고 이번 사건에는 저희가 그렇게 뭐 놔두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누군가가 기록을 정부가 그 못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록을 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식을 먼저 바꿔줘야 해요. 그때부터 군부가 이겼기 때문에 군부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정치 때문에 뭐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뭐 말도 못해요. 무서워서. 그 사람들은 뭐 무조건 피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지식, 생각을 먼저 바꿔주고 저희가 알고 있는 소식을 좀 더 뭐 말해주고 공유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그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으면 바뀌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NLD 정부가 2015년 이게 총선에서 정권을 잡고 나서는 정치보다는 이게 나라의 그런 발전, 국가 발전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군부 시대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뭔가 발전성 이런 거를 보였지만은 그래도 정치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거예요. 2010년 그 시대와 똑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계속 정치 활동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렇게 국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뀌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런 정치하는 그런 집단에서 정치 집단이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관리하게 되니까 좀 뭔가 여러 가지 그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뒤떨어진 것들이 그 분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채우느라 이게 정치적인 그런 것도 못했던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서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윤 씨가 얘기하는 거죠. 안 하려고 일부러 안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저희 선배들이 많이 이렇게 희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지금까지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그 정부가 어떻게 보면 NLD 정부가 그 미얀마 민주주의의 그 상징 약간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집단에서는 아까처럼 그 앞에 민주화 그 운동을 하다가 희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만약에 지난 10년? 그러니까 5년 동안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해왔더라면은 지금처럼 많은 피해를 보지 않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저희가 언젠가 물었던 적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만든 이제 그 수공예품들을 한국에서 판매를 하면서 이제 그 수공예품 만든 지역사회를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판매된 금액을 다시 수공예를 만든 여성들을 지원하고 이 활동을 하면서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미얀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근데 정말 미얀마가 범하라는 거, 범하냐? 이런 질문. 그 다음에 아웅산 장군과 아웅산 수치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 미얀마를 알면서, 그리고 그렇게 된 상황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드는 생각은, 왜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별로 안 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웅산 수치고, 미얀마에 가도 새로 바뀐 정권을 두고 민주주의, 인권, 뭔가 정치의 어떤 변화, 시민사회 이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게 제가 아웅산 수치였거든요. 그게 정상적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거나, 또는 그렇게 돼서 갖게 된 어떤 젊은 사람들이 계속 갖게 되는 어떤 오류? 문제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런 민주주의,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 사회에 대한 인식. 두 분은 좀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좀 민감할 수도 있고 네, 조심스럽긴 저는 한데. 이번 사건을
대해 뭐 정치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저희가 왜 그 이렇게 문제를 뭐 앙산수지라고 말하면 그 노벨상자 그리고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특별한 분이 있는데도 저희가 왜 뭐 이렇게 60년 동안 이런 일을 당해왔는데 이런 분이 이런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도 왜 저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얻을 수 없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지난 5년간의 앙산수지 국가고문님께서 그런 NLD 정당이 그 선거에 이겼을 때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나라의 발전이 아니에요. 발전이 아니고, 시민들이라고 말하면 버마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민주주의의 상징, 그런 분이 그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 뭐 해줄 수 있느냐. 그런 희망을 많이 가지고 그런 기대를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5년간에 뭐 2008년 헌법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었다. 그런 핑계를 줄 수 있고, 근데 태도를 보여줬냐. 그렇게 계속 공부하고는 합의를 하려고 정식으로 노력했지만 다른 소수민족들이 그리고 그 민족단체들하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냐. 그 지방들에게는 어떻게 뭐 해준 거 있는지 그런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갈등들에 대해 나라의 지도자로서 정식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찾아보면 진짜 민주주의의 표현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합의는 군부하고 정부가 계속 합의를 해왔지만 다른 소수민족 지방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전혀. 이런 측면도 있고, 이렇게 하나만 더 붙어서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 라칸조 문제도 보면, 앙산수지가 테러리스트라는 말을 썼고, A한테.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저희가 국내에 있는 세력들하고 같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더 어려워진 거예요. 제 생각에 지난 5년간에 저희 임시정부가 나라 안에 있는 세력들하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만 했다면 저희 지금 임시정부의 그 세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임시정부는 NUG나 NUG의 그 힘이 더 커지고 다른 세력들하고 같이 행동하기 위해서 더 뭐 쉽고 네 저희가 뭐 갖고 싶은 민주주의가 더 가까워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NUG에 더 많은 소수민족들 대표라든가 또 다른 소수민족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세력들이 NUG에 같이 합류도 하고 그러면서 NUG가 더 강해졌을 것이다. 그게 어쩌면 더 빨리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설득력을 가지고 미얀마의 힘을 기르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 미얀마의 발전된 미래를 가져오는 것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소수민족이나 다른 공동체들하고 뭔가를 함께 하기보다는 분하고 오히려 더 많은 협의 잘 되내려고 했던 노력들이 지금 이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떠셔요? 요즘 제 기분이 어떠냐면은 그 한마디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속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라 정권도 계속 바뀌어 왔는데도 희생자들은 많고 그런데 사람들이 왜 미얀마라고 하면 앙산수지, 버마 이런 말밖에 안 떠오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첫 번째로는 저는 개인 숭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미얀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위해 혹은 나를 위해 누군가가 자기의 인생을 바쳤다.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만으로도 이게 사람들이 맹목적인 그런 개인 숭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그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지도자가
NLD는 무조건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 그리고 NLD에서는 앙산수지 여사님이 꼭 필요한 존재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제가 공식처럼. 네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아까 활동을 하면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참여하면서 되게 미얀마를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전문가들이 이게 평가하는 그런 비판적으로 혹은 냉정적으로 그 미얀마의 이렇게 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예전 같으면은 그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당연히 막 화가 나고 발끈하고 막 이러겠죠. 근데 지금은 들어보니까 반박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구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인 그런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많은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은 게 그때 제가 한국 분이 있었어요. 그 한국 친구 그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 영상을 봤다면은 그 친구는 분명 알 거예요. 지하철에서 이 로힝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둘이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했어요. 여자였어요. 그래서 막 같이 했으면 지하철 타다가 이게 로힝자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2018년이고 그때 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목적인 그런 애국심 막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는 2015년에 NLD가 정권을 잡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그 발전 가능한 그런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 약간 그런 자부심으로 자부심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막상 로힝자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로힝자라든지 그 인권 그런 말을 했었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이런 말까지 했었어. 아니다. 이 로힝자들은 침입자다.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군부가 허락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군부의 잘못이다. 군부가 이렇게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미얀마에 들어왔고 정착을 했다가 지금 또 이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심지어 우리 미얀마의 땅을 뺏으려고 한다. 미얀마에서 아예 땅을 달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이런 지역을 자기들이 소유하려고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예 잘못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이 군부를 감싸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완전 잘못이 없다. 이런 입장에서는 로힝자에 대한 그런 소리를 안 해주는 것이 맞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미얀마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 미얀마 사람이 많이 와 있는데 그 미얀마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 한국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 우리는 살 것이다. 우리한테 그런 땅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즘 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면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인권이라는 것이 뭔지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때 했던 말들이 많이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창피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가지고 내 얘기처럼 하는 거니까 그때 내가 거기에 대한 깊이 이렇게 알려고 그 노력을 안 했었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이렇게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시간 될 테니까 라카인주에 살았던 그리고 지금 그곳에 살지부터 떠돌아다니는 또는 정말 원하지 않는 곳에 정착했던 로힝야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국가의 상징은 앙산수지잖아요. 앙산수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때. 근데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그 피해자들에 대해 무슨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군부의 짓을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때 앙산수지가 그 사람 피해자들하고 생각하고
그냥 로힝자든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사람들이 뭐 그거 먼저 사람들이 뭐 따인다라고 미얀마 민족인지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뭐 때문에 죽어가는지 그거보다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 종교가 맞는지 아닌지 그거보다 먼저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게다가 그 나라의 지도자마저 그 피해자들에게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더 공부의 짓을 맞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 가장 아픈 민족, 약한 사람들 편에 서는 게 실은 인권이죠.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르녜를 얘기했지만 실은 강자가 약자를 그리고 강한 종교가 약한 종교를 강한 공동체가 약한 공동체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무시하거나 그리고 정말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삶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저지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의 과거의 그런 무모하고 무지한 우리의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사과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 민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픔이 함께하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NUG를 보고 걱정도 하고 희망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제 젊은 세대도 뭐 차관으로 들어오고 시민단체, 인권활동가 그리고 공동체 지도자들이 이제 NUG에 들어와서 정부를 구성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희망이다. 그리고 좋은 신호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연방민주주의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지만 또 한편에서 대통령이나 뭐 국가고문은 이제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나 형태가 또 NLD를 그대로 답습해 갈까봐 걱정하는 목소리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보시기에 좀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학생, 청년, 그리고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서 좀 NUG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또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으세요? 저는 안유지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지원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시위자들이, 그리고 시민 불보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먼저 생각해주고 먼저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냐. 그거 먼저 안유지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유지가 그런 거 못해서 그 사람들이 무너지면 저희 민주화 운동은 더 약해질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유지가 그 외교가 중요해서 외교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진짜로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괜찮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그 더 이상 그 세력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힘을 그 강하게 어떻게 NUG가 계속 갈 건지 그것도 걱정하고 더 이상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합의를 하지 않고. 네, 합의를 하려고 생각하면 국민들하고 어떻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더 이상 그 나라 안에 있는 세력이는 그 무장단체들도 이 미얀마의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전 때문에 이렇게 난민으로 그 다른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위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빨리 찾고 그것을 NUG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민들이 뭐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시민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만은 NUG를 이렇게 밀리고 빨리 해라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NUG를 뭐 지원을 해주고 싶어요. 희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르면 뭐 해줄 수 없잖아요. 게다가 뭐 이렇게 뭐 아무 보호도 없이 그 현장에서 가서 그 시위를 하는 애들이 그 시위자들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희가 보장을 해줘야 그 사람들도 계속 하기 위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NUG가 해줘야 해요. 먼저. 그리고 시민 불보증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 그 보호예요. 가족 안정. 그 혼자만이 뭐 너만 쳐서 뭐 괜찮은 게 아니라 혼자 너만 쳤다면 경찰들이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 다 잡혀갔기 때문에 그것도 NUG의 책임이에요. NUG가 시민 불보증을 하라고 해서 시민들이 불보증을 하는 거고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 생기면 책임질 사람 없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첫 번째 생각해야 하는 문제예요. 그거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들만의 몫으로 싸우지 않도록 NUG가 충분히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싸우는 그런 이제 목소리와 힘들을 내줘야 시민들도 계속 싸움에 지치지 않고 싸워 나갈 수 있다. 그리고 NUG가 정말 힘을 받기 위해서는 NUG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지원과 지지가 필요한지 또 NUG가 요청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시민과 NUG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감옥에 가는 정치범들을 뭔가 지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석방되기 위해서 또 같이 네트워크 활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그분들한테 어떻게 같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시위를 하다가 잡혀가는 시위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변호사들하고 그 잡혀간 시위자들 간에 네트워크 돼주는 거예요. 저희 팀이. 그런 활동을, 네, 연결을 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제일 필요한 거,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겪고 있는지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NUG에 대해 그거 먼저 생각해 주라는 말밖에 못해요. 그 학생으로서, 그리고 그렇게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제가 NUG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쁘고 위험한 거 맞지만 저희 애들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도 누구를 위해 싸우면 그 나라를 위해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보장 없이 보호 없이 게다가 군부하고 또 합의를 하면 영웅보다 테러리스트가 돼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미얀마의 88년에도 그렇게 희생자들이 사망한 희생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희생자라고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못해요. 왜? 군부랑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군부가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였다. 그런 말을 군부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희생자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에 보면 앙산수치 국가고문님뿐만 희생자다. 그 가족도 버리고 나라를 위해 몇 년 동안 구금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 보면 그 88항쟁에 시위를 해서 군부가 죽였으니까 죽어간 그 희생자들도 희생자예요. 사망자들도 희생자이고 자기의 남은 유가족들도 희생자예요. 지금도 이 800명이라고 저희가 하지만 누구도 모르게 죽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지금 실종된 사람들 중에도 죽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몇 명 있고 그 사람들도 희생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도 희생자예요. 왜냐하면 죽어간 사람들 중에 가족을 위해 일하고 가족을 지원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남편도 있고 그리고 그 아들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가족은 누가 계속 지원해주냐. 그것도 그 가족들도 희생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희생자라는 말을 쓰려면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을 했던 사람들이 다 파악을 해서 생각해서 그 말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NUG에 대해 그거 압박이라는 것보다 그 시민으로서 그 조언을 해주고 NUG에게 말하고 싶은 말이 그게예요.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것만 먼저 해결해주고 보장만 해주면 그 시민하고 NUG의 간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시민은 그 정치인을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자기 시민의 인생을 보호해 주려고 시민의 그 나라의 발전을 보호해 주려고.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지금 그런 그 욕심이 없어요. 나라 발전보다 그냥 살고 싶어요. 굳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정치인들 기대하고 NUG를 기대하고 믿는 것이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제발 좀 싸우고 있는 시위자들이 시민 불보증을 하는 사람들 위해 먼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활동가로서 제가 그것만 요청하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한국인 눈에는 아무리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간절히 원하고 함께 연대하는 심정으로 미얀마 시민들을 생각하지만 미처 깨닫지 못하고 미처 알지 못하고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짧은 시간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어떤 마음으로 더 함께 싸워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더 용감해지기도 하고 또 사실적으로 또 냉철하게 또 뭔가를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유튜브 또 다음에 뭐 두 분 모시고 할 기회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헤이만님 그리고 님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네 해주시겠어요. 마지막 인사도 좋고 네 기존에 하고 싶었던 말인데 한국인들을 못 만났기 때문에 못했던 이야기도 좋고 미얀마 친구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도 괜찮고요. 네. 미얀마 말로 하셔도 되고. 미얀마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힘내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미안해져요. 왜냐하면 그래서 너무 필요 이상 더 이렇게 고생을 해주시고 수고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대신에 고맙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 대신에 우리가 이 한국에서 이 미얀마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나갈 거고 끝까지 같이 있을 테니까 너무 힘들어지거나 좌절할 때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라는 그런 생각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러분도 우리 미얀마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함께 이렇게 지속적인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얀마 쿠데타가 종식될 때까지 미얀마의 평화를 함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 뭐 세상은 항상 그 강한 사람들을 지지를 하려고 지원을 해주려고만 노력하고 약한 사람들은 무시했던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가 돼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 정부를 지금 임시정부를 지지를 해주는 것도 맞아요. 저희가 임시정부의 힘이 되어줘야 되고 또 이상 임시정부라는 게 누구를 위해 일을 하냐면 또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잖아요. 자기가 일이 다 완성이 됐고 시민들이 다 죽어가면 누구를 위해 계속 일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항상 약한 사람들이 그리고 피해자들 편에서 끝까지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ဘယ်လိုအခြေအနေမျိုးမှာပဲဖြစ်ဖြစ်မြန်မာပြည်သူလူထုတွေအတွက်ပဲရှိနေပြီးတော့ပြည်သူတွေအတွက်ပဲလုပ်ပေးတဲ့ခေါင်းဆောင်ပြည်သူတွေအတွက်ပဲအလုပ်လုပ်တဲ့အစိုးရအဲ့လိုမျိုးပဲထောက်ခံပါမယ်ပြီးလို့ရှိရင်ပြည်သူတွေရဲ့အကျိုးပြည်သူတွေရဲ့လိုအပ်ချက်တွေကိုဖြည့်ဆည်းပေးအတက်နိုင်ဆုံးဖြည့်ဆည်းပေးပြီးတော့မှမှန်ကန်တဲ့ဘက်ကရက်တည်တဲ့လှုပ်ရှားတဲ့သူတယောက်ဖြစ်စေရပါမယ်လို့ကတိပေးပါတယ်ပြီးတော့အတင်းထားပါမြန်မာ왜냐면 이런 상태에는 제가 힘내라라는 말밖에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말밖에 할 수 없고 저는 끝까지 힘있고 그냥 약한 사람들 편에서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 말 한마디 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잖아요. 지금 상황이. 오늘 한국말 두 분 굉장히 잘하셨지만 실은 아무리 잘해도 마음속에 있는 말들이 언어로 다 표현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그 의미가 굉장히 축약되기도 하고 또 그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해서 오해하시는 일이 있을까 봐 약간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지금 하시고 싶은 마음에 있는 말들로 의미를 좀 잘 파악을 저희 청취자분들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은 어디서 하기 힘든 그런 조심스러웠던 견해들, 관점들도 좀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저희 헤이만 그리고 윤님 개인의 생각, 누구나 개인의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어느 대표로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의 관점이면서 동시에 또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그런 내용들로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10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시고 또 어떻게 공감하시고 또 어떻게 좀 두 분 만나시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다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미얀마 분들이든 한국인 저희들이든 미얀마 시민들이 꼭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시아 피플 미얀마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 해 주문되는데 10번째 유튜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틴따바 미얀마 그렇습니다.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네. 혹시 너무 맨날 똑같아오는데 지속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그런 글을 캡처를 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그런 링크를 저희가 서로 이렇게 그 단톡방에서 보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분은 누구한테 우리가 기부를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둘이서 기부 조그마한 그런 작은 힘이라도 기부를 하는